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드디어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ETF가 승인되었고 이제 장기적으로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포석이 마련되었습니다. 2024년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ETF 승인 이후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가격이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블랙락을 필두로 한 나머지 ETF들이 잘 받아내면서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매도 물량은 점점 더 깎여갈 것이고 ETF 유입량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 2월은 전통적으로 암호화폐의 강세장이었습니다. 지난 최근에 11번의 2월 중에서 무려 9번을 상승세로 마감했고 한 달 평균 수익률은 13.12%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2월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이벤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두 가지를 다 확인해야 합니다. 자, 먼저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거시경제 이슈를 봐야겠죠. 거시경제 이슈가 지금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령 PCE 지표가 잘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반등했죠. 반면에 1월 FOMC 미팅, 한국 시각으로는 2월 1일 성명서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일시적으로 또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2월에 또 중요한 거시경제 발표는 2월 13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발표됩니다. 인플레이션 추이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같은 주에 15일에는 소매 판매와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활동 지수, 그리고 16일 금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따라서 그 주를 가장 주목해야 되죠. 그런데 같은 시기인 2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중국의 춘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춘절이 다가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연휴가 마무리될 때쯤 상승하는 패턴이 수년간 반복되었습니다. 하락 배경은 주로 중국 투자자들의 현금화가 꼽혔는데요. 필요한 지출이 많아지는 만큼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을 일시적으로 매도했다가 연휴가 끝날 때쯤 다시 사들이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채굴 파워도 중국이 가장 컸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규제하면서 과거 같은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홍콩을 필두로 해서 이 중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적인 일정들을 한번 볼 텐데요. 이 내부적인 이슈는 2월 달 동안에는 거시경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여지는 이슈는 없습니다. 세부적인 알트코인들의 일정을 제외하고 좀 큰 흐름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블랙락과 피델리티를 필두로 이 ETF가 얼마나 큰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는가, 2월에도 이 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거래량을 블랙락이 추월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황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또 거기에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ETF 자본 유입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채굴자들은 과거에도 지금 시점에서는 채굴 비용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도를 해온 거죠. 그렇게 해서 반감기의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 시기들을 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처럼 오디너스 프로토콜의 인스크립션 수수료가 높게 나온다면은 그 흐름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지금은 과거와 좀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 정황들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유의미한 조정이 올 때마다 바이 더 딥, 즉 저가 매수를 통해서 물량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장이 왔을 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결국은 큰 이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덴쿤 업그레이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홀스키, 테스트넷의 업그레이드가 2월 7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일정보다는 좀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현재 메인넷 업그레이드는 빠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도 시장의 큰 흐름을 관찰하는 데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콜로라도 덴버에서 이더 덴버 2023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더리움과 덴버 지역이 콜라보를 이루어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이때 이더리움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이더리움의 어떤 로드맵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눈여겨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2월에 주요 알트코인들의 락업 물량 해제가 있습니다. 이 락업이 해제될 때 일시적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풀리면서 시장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자, 이번 2월에는 앱토스와 수이, 세이, 샌드박스, 이뮤터블엑스, 만타, 블러, 인터넷 컴퓨터 다양한 메이저 알트코인들 그리고 유망한 알트코인들의 락업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앱토스가 가장 많은 물량을 내놓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분들 만약에 이 코인들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주목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2월에 있을 중요한 이벤트들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2월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패턴들이 맞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향후에 또 대응 전략들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에 성투하시고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